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MLOps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작년 4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퇴사하고 나서 헬로 AI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교육 사업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뭐든지 하기 전에 국민 계몽 운동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저기 있는 제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 채널 영옥 스튜디오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더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 MLOps라고 얘기를 했죠. MLOps 이런 게 왜 필요할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MLOps는 글쎄요, 지금 머신러닝이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모델 만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운영 쪽에 포커스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MLOps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MLOps 단어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머신러닝 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죠? 그죠? 머신러닝 뭔가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발 막 열심히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또 머신러닝이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머신러닝의 단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 컴퓨터에서 서버 등에서 고정된 데이터로 주로 실험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컴퓨터나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넣고 열심히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데이터 만들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실험해서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실험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자, 실험 모델이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험 모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진짜로 한번 되는지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고 해서 돌려보려고 하면 이제 뭔가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이 결과물을 어디에 배포를 해볼까? 네, 배포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API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API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장고나 플라스크, 그리고 요즘에는 패스트 API 같은 API들을 이용을 해서 웹에다가 API 형태로 배포해 보는 것을 시도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플라스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씩 패스트 API 같은 것도 사용되고 있어요. 어쨌든 웹의 형태로 배포를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웹에다가 일정한 부분 이렇게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개발하는 PC, 그리고 실험하는 PC와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그 서버의 환경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상이할 때, 그럴 때 배포를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라이브러리가 맞지 않다, 버전이 맞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제대로 배포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도커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뭔가 이렇게 컨테이너로 말아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네?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도커까지 고민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머신러닝 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파이프라인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모델 만드는 데서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뒷부분 이걸 이제 배포하고, 그리고 이걸 자동화시키고, 이 과정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두 번째로 각 가정별로 나오는 이 산출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산출물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도 하나의 산출물가 될 거고요. 모델도 산출물이 되겠죠. 도커도 산출물이 될 겁니다. 각각의 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생기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난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그림 중에서 configuration, data collection, data verification, feature extraction, 머신 리소스 매니지먼트 애널리시스 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툴, 그다음에 서빙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이 전체의 영역 중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은 요만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머신러닝이다 라고 하는 이쪽 영역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머신러닝은 바로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운영이라고 하죠. 오퍼레이션, 이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장르가 바로 이 머신러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은 여기 설명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신러닝 운영에서 사용되는 문제, 그리고 반복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목표 모델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삽질은 전부 다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진짜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MLOps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LOps를 사용할 때, 자, 리서치 ML, 프로덕션 M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연구 영역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연구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중요 요소가 모델 자체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뭐 에큐런시나 RMSE 같은 성능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전 과제는 더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학습은 데이터가 고정이기 때문에 모델 구조나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목적은 논문이 잘 나오거나 출판이 되거나 하는데 목표가 있겠죠. 자, 그리고 표현은 매 단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운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여기 프로덕션 ML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는 계속 바뀌겠죠.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사항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항은 계속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 요소는 모델 자체의 성능. 자, 여기서 성능이라는 것은 자, 앞에서는 그 정확도라든지 오차가 적은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리서치 영역에서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모델 자체가 추론하는 성능, 그리고 빠른 인터페이스나 인퍼런스, 속도,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이 타겟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고 해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프로덕션 ML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를 보면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전체 시스템 구조에서 적정한 성능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바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리얼 월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프로덕션 ML은 항상 온라인에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항상 API 형태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 MLOps라고 하는 이 장르를 보면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뭐 춘추전국 시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MLOps라고 하는 이 장르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에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이제 MLOps 이전에 DevOps라는 개념이죠.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게 빌드되고 테스트되고 릴리즈되고 배포되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되고 모니터링해서 다시 플랜을 짜고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데브옵스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브옵스 시나리오 말고, 네. 자, 데브옵스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툴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각 단계별로 뭐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툴들도 필요할 거고요. 뭐 오피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보면 네, 매틀랩, 그다음에 Git, GitHub, 뭐 GitLab, Docker, Flastic, 그다음에 젠킨스, 그다음에 쭉쭉쭉 보시면은 자, 이 데브옵스 장르에서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툴들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자, 이게 MLOps다라고 하면 앞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관리까지 함께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뭐 보통 이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따라서 네, 빌드되고 릴리즈되고 배포되고 하는 과정이 자동화된다면 이 MLOps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앞 단계가 바로 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이 생성되고 네, 배포되고 운영되고 하는 단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LOps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여러 단계들이 거쳐서 들어가는데요. 이 MLOps에 사용되는 도구들만 봐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춘추 전국 시대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MLOps 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필요한 시장은 맞는데요.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기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을 이제 프로덕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MLOps라는 기술이 네,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맞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잘 여물어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보면 아직까지 좀 어설퍼요. 아직 버전이 1.0이 안 되는 버전의 툴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들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능상이 중복되는 것들도 좀 많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이 뭔지 이게 너무 도구들도 많고 이걸 다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낸다는 자체도 되게 많이 힘들다는 거죠. 이 다음을 보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MLOps 시나리오인데요. 훨씬 더 심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쓸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또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끼워 넣어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을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여기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데이터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피처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정리된 내용들은 네, 좀 더 네, ML 노트북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LOps 오토메이션이나 CI/CD 이용해서 지속적인 배포,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AutoML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자동화된 배포,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Azure Computing Storage Kubernetes를 이용한 네, 컨테이너로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LOps에 들어가는 요소들, 네, MLOps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배포할 거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서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그리고 모델에 대한 관리, 네, 익스페리먼트, 모델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관리할 수 있는 퓨처 스토어,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다음에 모델에 대한 분석, 그리고 AutoML, 다음에 MLOps 인프라 매니지먼트, 뭐 GPU 등등 이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 전체적인 네,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학습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네, 모니터링 하는 단계. 자, 이 전체 과정이 필요한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죠. 보통 이렇게 서빙하고 운영하는 데는 뭐 플래스크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실험하고 모델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MLflow, 그리고 Git, 다음에 Git Action, 다음에 또 쿠베플로우, 다음에 DVC, 다음에 퓨처스토로 뭐 젠킨스, 다음에 또 도커,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다음에 또 모니터링 할 때는 그라파나. 자, 이런 도구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서 사용하면 좋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매번 하고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과정에서 저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했을 때 각각의 도구들이 하나씩 또 조금씩 이제 또 버전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 그때그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애저를 쓰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머신러닝에 관한 얘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빌딩 블록 포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단계들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제일 먼저 빌드 앤 트레인 모델 해서 제일 처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듭니다. 자, 이때는 이제 뭐 사이클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클래시컬 머신러닝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케라스 등을 이용하는 딥러닝 모델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겠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배포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이런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머신러닝 on Az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Azure에서 제공되고 있는 머신러닝 도구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특정 용도에 맞는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컴퓨터 비전, 스피치, 랭귀지 서치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게 여기 이제 Azure Cognitive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파이참, 그리고 주피터,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커맨드 라인 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들이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사이클런, 다음에 오닉스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이미 전처리를 할 수 있는 Azure 데이터블릭스를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zure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도구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성능만 필요하다, 인프라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 GPU가 탑재되어 있는 버추얼 머신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로는 일반적인 CPU 그리고 GPU뿐만 아니라 또 FPGA를 이용한 인프라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Azure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Azure 머신러닝.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Azure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는 기존의 Azure 클라우드 서비스로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서 파이썬 SDK로 하나씩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습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에 저런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DSVM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도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가상 머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DevOps for 머신러닝, 자,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Azure 상에서 한번 사용을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자, 이 DevOps 루프라고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전체 과정을 이제 좀 더 예쁘게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주피터 등에서 모델을 만들죠.
모델을 만들면 요걸 가지고 네,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모델들을 이제 레지스트 네, 그것도 이제 버전별로 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다음에 빌드 이미지 네, 요거는 도커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요거를 디플로이 서비스 네, 요거를 서비스에 배포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단계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하고 리트레인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등록하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도 장표가 몇 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장표를 보는 것보다 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요 뒷부분은 제가 실습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실습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게 Azure ML 서비스이기 때문에 먼저 리소스 그룹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 그룹은 일단 한국에다가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시아 퍼시픽에서 코리아 센트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네, 뭘로 할까요? 네, 글로벌 네, 애저 라는 이름으로 일단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리소스 그룹은 네, 정말로 이렇게 깜빡할 사이에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서비스는 여기에서 자, AI 기계학습 들어가서 네, 여기 기계학습 있네요. 네, 요거를 눌러서 바로 만들기 누르면은 바로 서비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애저 구독 확인했고 리소스 그룹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의 이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 작업 영역의 이름을 여기서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L Ops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은 일단 코리아 센트럴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리트나 아니면 뭐 키,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런 것들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내 이름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는 게 좋겠지만 네, 여기서는 일단 기본으로 이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네,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 입력할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기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기본으로 해서 네, 일단은 검토하고 만들기 지금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일단은 유효성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네, 바로 생성을 할 수 있는 네, 일단 유효성 검사가 지금 통과했으니까 바로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애저 상에 바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는 네, 기계학습, 네, 머신러닝 서비스가 프로비저닝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서비스는 한국에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파워를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 인스턴스부터 먼저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과금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컴퓨터 인스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뭐 더 좋은 걸 사용하면 비용은 많이 나오겠죠. 각각의 단계들이 하나씩 완성돼 나갑니다. 일단은 이 Azure ML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비저닝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MLOps 파이프라인도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죠. 워크스페이스로. 자, 배포가 완료됐으면 바로 리소스로 이동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저에 있는 몇몇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애저 포탈상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그 서비스의 서비스 포탈이 따로 있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커스텀 비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시작하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네, 해당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면서 새로 로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 이런 질문들은 가볍게 패스해 주고요.
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노트북 AutoML 디자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셋,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인바이러먼트, 모델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할 요 컴퓨팅 파워부터 먼저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여기서 GPU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GPU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뭐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건 와인 데이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GPU까지 필요 없어서 일단은 메모리 옵티마이즈, 그다음에 제너럴 퍼포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냥 기본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도면은 이제 4코어에 28GB 램이에요. 자, 우리는 램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4코어에 14GB 램 정도로 하고 28GB 스토리지가 있는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크리에이트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인스턴스, 컴퓨터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인스턴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다음에 노트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거 생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컴퓨터 네임은 이제 중복을 피하기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렇게 스테이트가 러닝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데이터 폴더를 생성해서 저희 와인 퀄리티 레드 앞 시간에 다뤘던 와인 퀄리티 레드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른쪽. 자, 지금 요게 크리에이팅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리플레시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러닝 상태로 바뀌면 바로 이 컴퓨터 인스턴스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이라는 게 바로 보일 거고요. 노트북에 보면 유저 밑에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되어 있는 이 폴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인 퀄리티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create a new file도 있고 new folder도 있는데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폴더 이름을 일단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를 할 텐데요. 역시 이렇게 업로드 파일 눌러서 바로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와인 퀄리티 레드라고 되어 있는 요거 파일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와인 퀄리티 레드.csv 선택이 되어 있고요. 뭐 있으면 업데이트 그냥 무시하고 덮어쓰기를 해라. 다음에 뭐 이 파일에 대해서는 뭐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필수 옵션은 아닌데 이 파일에 대해서 신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업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파일 업로드 하자마자 이게 CSV 파일이니까 이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서머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와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봤음직한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인 퀄리티 데이터 이렇게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을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reate a new file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 이름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train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rain 파일. 자, 파일의 종류는 여기 보면 이제 노트북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자, 생성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노트북 파일이 하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게 지금 노트북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먼저 뭐 인증을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인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증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뭘 묻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 다음에 애저의 리전,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아이디, 리소스 그룹의 이름, 이런 것들은 이미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들을 자동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기본적인 값들이 잘 세팅된 게 보이죠.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아이디라든지 다음에 리소스 그룹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위해서 실험 공간을 세팅하는 코드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실험 공간을 세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azure.ml.core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 애저 머신러닝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애저 머신러닝에 있는 기능들을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패키지, 그 안에 있는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바로 이렇게 실험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자, 기본적인 코드를 보시면은, 자, 오픈 데이터셋 중에서, 데이터를 하나 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은 데이터를 사이클런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눌 수 있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판다스로 가지고 오고, 요거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코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지금 약 4초, 5초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이제 실행이 끝났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오픈 데이터셋을 끌고 온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스플릿하기 위한 패키지, 자, 그리고 요거 판다스로 가지고 오는데, 자, NA는 일단은 드랍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Y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요거를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X 트레인을 이렇게 화면에 찍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모델을 실제로 훈련하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훈련하는 코드는 일단은 역시 사이클런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 리니어 모델 중에서 리치 모델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트릭은 민스퀘어드 에러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이클런에 다음에 잡립 패키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하면서 실행이 될 텐데요. 반복하면서 0.1부터 1.0까지 이렇게 리스트 객체로 만들었죠. 이걸로 반복을 하면서 실행이 될 거고, 자, 반복하는 조건은 뭡니까? 바로 이 알파 값을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알파 값을 각각 바꿔보면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각의 알파 값 바꿔가면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실험에 따라서 여기 경고창이 알림창이 계속해서 뜨고 있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각각의 알파 값에 바뀔 때마다 여기 experiment star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로깅으로 남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0까지 계속해서 쭉 실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라면 네, 요거를 기록하고 뭐 모델을 배포하고 하는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네,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 따로 오픈소스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Azure ML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코드에서 필요한 객체들만 불러다가 사용을 했는데 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로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이렇게 지금 다 실행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실행되는 게 보이시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이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자, 익스페리먼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익스페리먼트 보니까 네, 이렇게 뭐 링크 투 에즈 ML 스튜디오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익스페리먼트 객체에 보면은 각각의 실행된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은 우리가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임의로 이름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네, 임의로 정해져서 나오고요. 각각에 대해서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알파 값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실행된 시간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MSE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RMSE에 대한 매트릭이 되어 있고요. 요 매트릭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결과를 보면 자, 결과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56대에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605. 자, 요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 제일 낮은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요게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트릭의 알파 값 그리고 RMSE 값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자, 방금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네, 그냥 노트북에서 이렇게 돌렸을 뿐인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네, 결과물들이 예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네,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 있는데 자, 일단은 56.605 요게 마음에 들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이제 뭐 세이브를 할 건지 에디트 뷰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결과를 우리가 좀 더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노트북에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더 복사를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저희 RMSE 레이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부분들을 일단은 네, 널 값으로 비워 놓고요. 다음에 자, 실행 결과를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서 네, 결과를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실행하는데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자, 일단은 실험이 끝났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자, 요 코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네, 실행 아이디가 요 코드에 대해서 네, 56.605로 나가는 요게 지금은 가장 적절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네, 가장 작은 값이 나올 때마다 그걸 기록을 하고요. 요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것이 이제 가장 작은 손실값 네, 에러 값이 가장 작은 56.605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최종 값을 확인해 보면 자, 알파 값이 0.1이라고 하는 예, 요 값이 가장 지금은 작은 값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런이 네, 알파 값이 0.1이라고 되어 있고 모델 언더바 알파 언더바 0.1에 .pkl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이제 최종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알파 값을 0.1에서부터 1.0까지 실행을 시켰는데 실행될 때마다 여기 보면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네, 필요한 내용들이 벌써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1부터 1.0까지 네, 이렇게 우리가 실행한 결과들이 예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벌써 실행 결과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실행 결과뿐만 아니라 다 말아져 있는 네, PKL 모델 파일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파이썬 소스 코드 따로, 그쵸? 파이썬 소스 코드 따로, 다음에 뭐 데이터 따로, 저것 따로, 모델 파일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이걸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 스토어의 개념은 데이터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키고 나서 결과를 보면 네, 이렇게 피처하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이렇게 따로따로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파일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베스트 모델을 따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모델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 베스트 코드가 등록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서 방금 네, 카피가 덜 됐네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게 실행이 됐는데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베스트 모델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먼저 받았습니다. 자, 베스트 모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먼저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건 네, 여기에 어딘가에 다시 한번 존재를 하게끔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베스트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future.csv하고 label.csv 두 개의 파일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0.1. 네, pkl 요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베스트 모델을 등록을 한번 내볼게요. 베스트 모델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코드를 네, 실행을 시키면 일단은 베스트 모델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네, 여기 Azure ML의 코어의 리소스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Azure 코어의 모델이 있는데 모델 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주면서 레지스터 명령을 주게 되면 이게 바로 네, 모델에 대한 네, 이름과 버전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배포를 해야 되겠죠. 네, 배포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배포를 하게 되면 네, 바로 모델이 배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모델이 배포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포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create container registry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컨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커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게 되고요. 자, 도커를 많은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자, 지금 이제 1분 11초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네, 이 모델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이슨 덤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서비스가 실행되고 나면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와 네, 메소드 프리딕트라고 해서 예측값을 네,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이슨 코드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 만들어진 방금 배포된 서비스에다가 던지면 네, 이걸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실행을 시켜놓고 일단은 네,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네, 다른 쪽도 살펴보게 되면 네, 요거는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토메이티드 ML, 소위 말하는 오토 ML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예, 요거는 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인데 일단은 숙련자들이 쓰기에는 네, 그렇게 뭐 썩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네,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실험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네, 파이프라인 쪽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각의 환경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모델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바로 디플로이가 되는데요. 우리는 요걸 명령으로 방금 디플로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티팩트도 여기서 바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한 엔드포인트 네, 서비스가 생성이 된 것도 네,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테스트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엔드포인트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를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배포된 서비스가 네, 시간이 꽤 걸렸죠. 네, 요렇게 중간에 이게 처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 만들고 배포하고 네, 체크해서 서비스가 엔드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하는데 17분 20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게 잘 실행되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네, 결과를 보면, 네, 예측치가, 네, 우리가 값을 주었을 때, 네, 보면은, 네, 204.94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74.46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을 보면 네, 이 코드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요. 이런 코드 샘플이나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문서 같은 걸 참조하시면은 네, 굉장히 수월하게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은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험 가보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실험들 목록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모델은 네,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포인트 방금 우리가 배포했던 그 엔드포인트 있죠. 자, 요게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걸 학습을 하고 실험 목록 쭉 만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괜찮은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해서 네, 그걸 배포하고 네, 그것도 바로 운영해서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는 거. 그리고 요 결과 자체도 나중에 보시면은 네,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 코드도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요걸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로그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네, 여기 있는 이 Azure ML 서비스 이거 여러분 꽤 괜찮으니까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그 Azure 상에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줄어드니까 네,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